안녕하세요. 마이리라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손쉽게 간식, 맥주 안주, 견과류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고 먹고 계신가요? 뇌 건강, 다이어트, 혈관 건강까지 책임지는 견과류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아몬드, 호두, 캐슈넛, 피스타치오, 브라질너트의 특별한 효능은 물론 건강하게 섭취하는 법과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까지 이 영상 하나로 견과류 박사가 되어보세요. 이 5개의 견과류를 시리즈로 다뤄볼 계획입니다. AI를 이용해서 자세히 충분한 팩트 참고 자료를 통해 분석 후 AI 오디오 스튜디오로 여러분께 전달하오니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미리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통해 정보를 먼저 접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손에는 견과류, 작은 한 줌 건강의 혁명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보고서가 들려 있습니다. 견과류, 많은 분들이 그냥 입 심심할 때 먹는 간식, 약간 이렇게 여기시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는 견과류가 단순히 맛있는 걸 넘어서 우리 건강에 진짜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슈퍼푸드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보고서를 좀 깊이 파헤쳐 보면서 견과류의 진짜 가치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견과류에 대한 흔한 오해부터 좀 풀고요. 우리가 견과류라고 부르는 것들이 식물학적으로는 뭔지, 또 어떤 놀라운 공통 효능을 가졌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어떻게 먹어야 안전하고 또 효과적으로 즐길 수 있는지 오늘 속속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맞습니다. 그 식탁 위 혹은 간식통 속에 있는 이 작은 보석들 있잖아요. 이게 단순한 씹는 즐거움을 넘어서 우리 건강에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 숨겨진 이야기들을 좀 들여다볼 텐데요. 특히 시작부터 아주 재미있는 지점이 있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견과류라고 부르는 것들하고 식물학적인 정의 사이에 약간 의외의 간극이 있다는 점인데 이 이야기부터 풀어보면 어떨까 싶네요. 오, 그거 흥미로운데요. 저도 자료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진짜 흔히 먹는 아몬드, 브라질너트, 캐슈넛, 피스타치오, 심지어 땅콩까지도 이게 식물학적으로는 엄밀히 말해서 견과, 넛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그렇죠. 식물학에서 견과는 아주 구체적인 정의를 가져요. 그러니까 단단한 껍질, 과피라고 하죠. 그 안에 씨앗 하나가 들어있고 껍질이 저절로 벌어지지 않는 그런 열매를 뜻해요. 밤이나 도토리가 딱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즐겨 먹는 대부분의 견과류는 사실 다른 식물 부위예요. 예를 들면 아몬드는 복숭아처럼 부드러운 과죽 속에 단단한 씨앗, 핵이라고 하는 거, 그게 하나 들어있는 핵과 식물의 씨앗 부분이고요. 호두도 좀 비슷합니다. 캐슈넛은 또 캐슈 사과라는 열매 끝에 하나씩 매달리는 씨앗이고요. 아니, 땅콩은 심지어 콩과 식물이라고요? 이건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요. 맞습니다. 땅콩은 이름에 넛이 들어가지만 유전적으로 보면 완두콩이나 렌틸콩에 훨씬 가까운 콩과 식물의 씨앗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견과류, 넛이라고 부르는 건 식물학적 분류라기보다는 단단하고 기름지고 고소한 맛이 나는 그런 씨앗이나 열매를 영양학적 특성이나 요리 용도에 따라서 그냥 묶어서 부르는 일종의 관용적인 표현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냥 분류상의 차이인가 보다 하고 넘길 수도 있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이 차이를 아는 게 의외로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더라고요. 특히 알레르기랑 관련해서요. 바로 그 점입니다. 네, 그게 핵심이에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요, 식물학적 분류표보다는 특정 단백질의 구조 같은 화학적 성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식물학적으로는 전혀 다른 종류의 식물이라도 우연히 비슷한 알레르기 유발 단백질, 그러니까 알레르겐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몸은 그걸 같은 위협으로 인식하고 비슷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를 들어서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다른 콩과 식물에는 괜찮을 수 있지만 전혀 다른 분류인 특정 견과류, 예를 들면 루핀콩과 교차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죠. 반대로 같은 견과류라고 묶여 불리더라도 식물학적 기원이 다르면 알레르겐도 다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정의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지적 호기심 충족, 이걸 넘어서서요. 특히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에게는 어떤 식품을 주의해야 할지 판단하고 또 숨겨진 위험을 피해서 안전한 식생활을 유지하는 데 아주 필수적인, 실용적인 정보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식물학적인 뿌리는 뭐 제각각이지만 그래도 이 견과류들이 공통적으로 우리 몸에 아주 이로운 영양소를 듬뿍 가지고 있다. 이 점은 분명히 보이네요. 여기서부터 정말 귀가 솔깃해지는 내용들이 많은데요. 특히 좋은 지방이라고 불리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다는 점이 눈에 딱 띄어요. 자료에 따르면 견과류 지방의 70% 이상이 오메가3, 오메가6 같은 불포화 지방산이라고요. 네, 그 불포화 지방산이 견과류 건강 효능의 핵심 중 하나죠. 이 지방산들은 우리 몸 세포막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또 혈관벽에 나쁜 콜레스테롤, LDL이라고 하죠. 그게 쌓이는 것을 막아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미국 심장학회 AHA에서는 꾸준한 견과류 섭취가 혈중 지질 개선, 동맥경화증 예방에 도움이 되고 심지어 협심증 발병 위험의 절반까지 낮출 수 있다. 이렇게 강력히 권고하고 있을 정도예요. 와, 협심증 위험을 절반이나요? 네, 심혈관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상당하다는 거죠. 와, 정말 강력한데요. 지방 외에도 다른 영양소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비타민 E도 빼놓을 수 없죠. 맞습니다. 비타민 E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세포 손상을 막고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주죠. 특히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고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심혈관 건강에는 이중으로 기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혈액 응고나 뼈 건강에 관여하는 비타민 K, 또 신경 및 근육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마그네슘, 혈액 생성에 필요한 철분 등등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의 좋은 공급원이에요. 그리고 단백질하고 식이섬유 이야기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아몬드 100g의 단백질 함량이 구운 닭가슴살 100g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니 이거 진짜 놀라운 사실 아닌가요? 그렇죠. 채식 위주 식단을 하시는 분들이나 근육 유지를 위해서 단백질 섭취에 신경 쓰는 분들께는 정말 희소식이겠어요. 그렇죠. 식물성 식품 중에서는 단백질 함량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게다가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장 건강을 돕는 건 물론이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서 식사량 조절에도 도움을 줄 수 있죠. 그래서 다이어트 간식으로도 인기가 많은 거고요. 근데 칼로리가 높아서 다이어트 할 때는 좀 피해야 한다 이런 생각도 있는데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여기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견과류는 분명 칼로리 밀도가 높은 식품은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섭취했을 때 실제 몸에 흡수돼서 에너지로 사용되는 칼로리는 포장지에 표시된 열량보다 약 5%에서 많게는 한 32%까지 낮을 수 있다. 이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오, 그래요? 네, 견과류의 그 단단한 세포벽 구조 때문에 일부 지방이 소화 흡수되지 않고 그냥 배출된다거나 아니면 씹는 과정에서 에너지 소모가 발생하기 때문일 수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물론 그렇다고 마음껏 먹어도 된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니지만 칼로리 걱정 때문에 무조건 피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오히려 적당량 섭취하면 체중 조절에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이런 다양한 영양소들, 특히 비타민 E하고 오메가3 지방산 같은 성분들은 뇌 기능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뇌신경세포의 성장과 발달을 돕고 또 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을 촉진해서 인지 기능을 개선하거나 장기적으로는 알츠하이머병 같은 퇴행성 뇌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 견과류의 건강 효능은 어느 한 가지 성분 때문이다 라기보다는 불포화 지방산,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아직 다 밝혀지지 않은 다양한 파이토케미컬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시너지 효과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겁니다. 와, 진짜 팔방미인이네요. 이렇게 공통적인 장점들도 정말 많지만 이 자료를 보면 또 각 견과류마다 자신만의 특별한 슈퍼파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저희가 아몬드부터 시작해서 주요 견과류들을 하나씩 더 깊이 파헤쳐 볼 예정이지만 오늘은 맛보기로 이 보고서에서 주목한 5가지 견과류의 핵심 효능 살짝 엿볼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각 견과류의 대표적인 특징만 좀 요약해 드릴게요. 자, 첫째는 아몬드. 비타민 E하고 식이섬유가 특히 풍부해서 피부 미용과 다이어트의 아이콘이다. 이렇게 불릴만 합니다. 강력한 항산화 효과는 덤이고요. 둘째, 호두. 이건 뇌 모양을 닮아서 그런지 예로부터 뇌 건강에 좋다고 알려졌잖아요. 실제로 식물성 오메가3인 알파릴놀렌산, ALA라고 하죠. 그 함량이 견과류 중에 가장 높아요.
그리고 혈관 확장에 도움을 주는 아르기닌도 풍부해서 뇌기능 개선과 혈관 건강에 특히 주목받습니다. 염증 억제 효과도 뛰어나고요. 셋째는 캐슈넛. 부드러운 식감이 특징인데 마그네슘, 구리, 망간, 인 같은 미네랄이 풍부해서 뼈를 튼튼하게 하고 에너지 생성과 항산화 시스템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넷째, 피스타치오. 이건 특유의 녹색과 보라색 색소에 루테인, 제아잔틴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요. 칼륨 함량이 높아서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비타민 B군하고 식이섬유도 많고 특히 마그네슘 함량이 높아서 숙면 견과류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브라질너트. 이건 다른 견과류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셀레늄의 왕입니다. 셀레늄은 우리 몸의 항산화 시스템을 조절하는 핵심 미네랄인데요. 브라질너트 단 한 알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길 정도예요. 그래서 강력한 항산화 작용, 면역력 강화, 갑상선 기능 유지, 심지어 항암 효과까지 기대될 정도입니다. 물론 그래서 섭취량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하고요. 와, 진짜 각양각색의 매력이 있네요. 아몬드는 피부, 호두는 뇌, 캐슈넛은 뼈, 피스타치오는 혈관이랑 숙면, 브라질 너트는 강력한 항산화. 나중에 하나씩 자세히 알아볼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몸에 좋은 견과류지만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칼로리가 높다는 점 때문에 얼마나 먹어야 하나 이게 늘 고민이잖아요. 자료에서도 하루 한 줌이라는 말을 강조하던데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었군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양을 권장하고 있나요? 네, 하루 한 줌이라는 말이 대략 한 20에서 30g 정도를 의미하는데요. 이게 무작정 나온 기준은 아니에요. 견과류 종류마다 크기나 영양성분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자료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몬드는 하루에 23알에서 25알 내외, 호두는 반쪽짜리 있죠, 12개, 그걸 기준으로 12쪽, 그러니까 온전한 모양으로는 한 6알 정도가 적당하고요. 캐슈넛은 약 10알, 땅콩은 25알에서 30알 미만, 피스타치오는 껍질 깐 걸로 20알 내외, 이 정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브라질 너트는 특히 양을 조심해야 한다고요?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브라질 너트는 셀레늄 함량이 워낙 독보적으로 높아서 과다 섭취하면 부작용 위험이 커요. 셀레늄은 필수 미네랄이지만 이게 과하면 독성을 나타내거든요. 탈모라든지 손톱 부러짐, 피로감, 구역질 같은 셀레늄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딱 한 알, 많아도 두 알을 넘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네네. 그리고 잣 100g당 665kcal, 해바라기 씨 100g당 611kcal처럼 다른 씨앗류 중에서도 칼로리가 상당히 높은 것들이 있으니까요. 하루 한 줌이라는 기준이 과도한 칼로리 섭취나 특정 성분 과잉으로 인한 부작용은 줄이면서 견과류의 건강 효능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최적의 양이다. 이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한 종류만 계속 먹기보다는 여러 종류를 섞어서 먹는 게 영양학적으로 더 이롭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호두의 오메가3, 아몬드의 비타민 E, 땅콩의 단백질처럼 각자 강점이 다르니까 서로 보완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요즘 편의점이나 마트 가면 소포장된 혼합견과 제품들 많잖아요. 이런 게 편리한 선택지가 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다양한 종류를 섞어 먹으면 영양소의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어서 좋죠. 다만 시판되는 혼합 견과를 고를 때는 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맛을 내기 위해서 소금이나 설탕, 꿀, 기름 같은 걸로 조미된 제품들이 꽤 많은데 이런 첨가물은 견과류 본연의 건강 효과를 좀 반감시킬 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자연 상태의 견과류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견과류에는 상대적으로 비타민 A와 비타민 C가 좀 부족한 편인데 이거는 신선한 채소나 과일을 함께 섭취하면 쉽게 보충하고 영양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섭취량이랑 방법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보관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겠네요. 견과류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인 그 불포화 지방산이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변질되기 쉽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공기, 빛, 열에 노출되면 쉽게 산패해서 맛이랑 영양이 변하고 심지어 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다고요. 네,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잘못 보관된 견과류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특히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아플라톡신이라는 곰팡이 독소인데요. 고온, 다습한 환경, 그러니까 덥고 습한 여름철 같은 때 견과류에 곰팡이가 피면 이 아플라톡신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국제암연구소 IIRC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할 만큼 아주 위험한 독소예요.
1급 발암물질이요? 네, 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고 간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아플라톡신은 열에 매우 강해서 볶거나 삶거나 굽는 등 우리가 보통 하는 조리 과정으로는 거의 파괴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헉, 볶아도 안 없어진다고요? 그럼 곰팡이가 피었거나 좀 이상하다 싶으면 그냥 무조건 버려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관해야 이런 위험을 피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이 있나요? 네, 조금이라도 곰팡이가 보이거나 아니면 눅눅해지면서 이상한 냄새, 그 쩐내라고 하죠. 그런 냄새가 난다면 절대 먹지 말고 즉시 버리는 것이 상책입니다. 안전한 보관법의 핵심은 밀폐 그리고 냉장 또는 냉동이에요. 견과류는 공기, 즉 산소와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산패를 막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밀폐용기나 지퍼백에 담아야 하고요. 그리고 10도에서 15도 이하의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는 게 기본인데 사실 우리나라 여름철처럼 덥고 습한 환경에서는 실온 보관이 좀 불안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냉장 보관, 더 오래 두고 드시려면 냉동 보관하는 겁니다. 아, 냉동 보관이요? 네, 견과류는 수분 함량이 낮아서 냉동실에 넣어도 그렇게 딱딱하게 얼지 않거든요. 그래서 바로 꺼내 먹기에도 불편함이 거의 없습니다. 냉동해도 바로 먹을 수 있군요. 그럼 뭐 대량으로 사서 쟁여두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사서 신선할 때 빨리 먹는 게 제일 좋겠네요. 그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죠. 신선도를 유지하고 혹시 모를 변질 위험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더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잠깐 언급했던 알레르기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호두, 아몬드, 땅콩, 캐슈넛, 피스타치오 등등 견과류는 흔한 식품 알레르기 원인 중 하나예요. 증상이 가벼운 두드러기부터 시작해서 호흡곤란, 심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아나필락시스 쇼크까지 매우 다양하고 심각할 수 있고요. 한번 발생하면 평생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평생이요. 네, 그래서 특히 아이에게 총 견과류를 먹일 때는 정말 극소량으로 시작해서 반응을 잘 살피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요. 또 소스나 과자, 빵 같은 가공식품에 견과류 성분이 숨어 있는 경우도 많으니까 식품 라벨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질식 위험이에요. 특히 만 3세 미만의 영유아는 씹고 삼키는 능력이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통째로 된 견과류를 주면 기도로 넘어가서 질식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아, 네, 조심해야죠. 네, 반드시 잘게 부수거나 가루 형태로 갈아서 이유식 같은 데 섞어주는 방식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몸에 좋아도 과다 섭취는 금물이란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칼로리 과잉으로 인한 체중 증가 문제뿐만 아니라 일부 견과류에 함유된 탄닌 같은 성분 때문에 소화불량이나 복통 같은 위장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거든요. 무엇든지 적당히가 핵심입니다. 자, 오늘 저희는 견과류, 작은 한 줌, 건강의 혁명이라는 자료를 통해서 견과류가 그저 그런 간식이 아니라 심혈관 건강부터 뇌 기능, 항산화, 체중 조절에 이르기까지 우리 몸 전반에 걸쳐 정말 놀라운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강력한 식품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식물학적 정의 뒤에 숨겨진 흥미로운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견과류가 공유하는 핵심 영양소와 효능, 또 각기 다른 계정을 뽐내는 주요 견과류들의 특징,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안전하고 현명하게 섭취하는 방법과 보관 팁까지. 이제 여러분도 견과류를 제대로 알고 건강하게 즐기실 준비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식물학적 정의와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의미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또 불포화지방산이나 특정 미네랄 같은 영양소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아플라톡신이나 알레르기 같은 잠재적 위험을 인식하고 예방하는 방법까지 이런 세세하고 미묘한 차이들을 알 때 비로소 견과류가 가진 진정한 건강 가치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은 견과류 세계의 정말 극히 일부에 불과한데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맛보기로 소개해드렸던 견과류 중에서도 이 자료가 특별히 피부 미용과 다이어트의 핵심으로 꼽은 아몬드에 대해서 더 깊이 파고들어 볼 예정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호두, 캐슈넛, 피스타치오, 브라질 너트 각각의 놀라운 효능과 흥미로운 이야기들도 하나씩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앞으로의 여정도 기대해 주세요. 그 특유의 오독오독,
씹는 소리나 식감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영양 섭취라는 행위를 넘어서 심리적으로 포만감을 더 크게 느끼게 한다거나 혹은 씹는 행위 자체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스트레스를 좀 완화하거나 마음 챙김 식사를 실천하는 데 도움을 주는 효과는 없을까요? 이 보고서에 명시적으로 언급된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의 식사 경험이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오늘 견과류 탐험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견과류는 단순히 맛있는 간식을 넘어 현대인의 건강을 책임지는 필수적인 슈퍼푸드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견과류는 그 종류와 관계없이 불포화 지방산,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이 등 핵심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해 심혈관 건강, 두뇌 기능 개선, 다이어트에 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하루 한 줌이라는 적정량을 지키고 곰팡이, 독소나 알레르기 등 안전수칙을 꼭 지켜야 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견과류 중 첫 번째 주인공으로 피부 미용과 다이어트의 핵심으로 불리는 아몬드에 대해 집중 탐구할 예정입니다. 비타민 E와 식이섬유가 풍부해 피부와 다이어트에 탁월한 아몬드의 놀라운 효능을 기대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음 편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견과류 섭취 경험, 특히 긍정적 변화나 주의할 점 프로즈 앤드 칸즈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